제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책이 없으면요 미리 좀 얘기해주세요. 알겠지? 안 들고 온 걸 아침부터 알았을 텐데 아니 그 이렇게 전부터 몰랐어요. 완전 없죠. 자 11페이지 봅시다. 마음의 달. 아 12페이지 그냥 본문부터 바로 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마음의 달입니다. 자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 한 채 걸려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씁니다 묻니다 입니다.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 비읍 비다 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어미 반복 맞다. 그쵸? 자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 한 채가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뭅니다. 자 봐봐봐. 우리가 무언가 저물다 라고 생각해보면 해가 저물다 달이 저물다 다 마찬가지야. 걔네들이 저물고 나면은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 깜깜해져 어두워져. 맞죠? 자 그래서 생각 끝에 저뭅니다 마음이 저문다 라고 하는 게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어두워지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 한 채 걸려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 그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 끝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망초꽃까지 다 피어나서 들판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밤이랍니다. 자 보름밤 시간이다. 그렇죠? 자 지금 요 들판이 바로 뭐야?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공간이죠. 달빛이 너무 환해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달빛이 너무 환해서 어둠을 내려놓았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밝아졌다는 겁니다. 맞죠? 마음이 밝아진 거야. 어둠을 내려놨다고 했으니까.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 보고 자꾸 절을 합니다. 자, 달 보고 절을 하는 모습이 바로 뭔데? 달에게 기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기원하는데 우리가 달 보고 소원 비는 사람은 많은데 보름달이 뜨면 특히나 정월 대보름 추석 이럴 때는 왜 달 보고 소원 빌잖아. 맞죠? 달 보고 소원 비는데 그렇게 달 보고 소원 비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야?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달 보고 기원한다는 거죠. 자,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하답니다.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알 거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찔려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찔려본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가시나무 울타리 가시나무니까 가시에 뭐가 찔렸다는 거겠어? 달빛이 찔려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달은요 지금 가시나무에게 달빛은 찔린 존재입니다. 찔린 존재. 맞죠? 자, 그런데 둥글게 그러니까 찔려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달에게 소원을 빌고 있어. 근데 찔려본 사람들은 알 거라는 거야. 뭘 아는데? 달도 때로 빛이 꺾인다는 것을. 자, 그래서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듯이. 이게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들? 한 달은 30일이잖아. 반 꺾이면 며칠이야? 15일이잖아. 자, 15일 지나면 우리 보름달 뜨잖아. 맞죠? 매년 음력 15일이 보름달 뜨는 날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30일이라고 한 이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꺾어지는 건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잘 보세요. 이 구조를 통해서 꺾임이라고 하는 건 보름이다. 보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야? 달이 또는 달빛이 가득 찬.
이 보름이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한자로 만월이라고 합니다. 만월. 달빛이 가득 찼다. 그렇죠? 자, 꺾어지는 건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꺾어진다는 걸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 달빛이 가득 찬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득 찬다로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이 꺾어진다라고 하면 무릎 꿇는다, 무언가에게 패배한다, 뭐 반성한다 이런 의미잖아. 그런데 무릎을 꿇듯이 무릎이 꺾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꺾어지는 거라고. 마음이 꺾어지면 마음은 가득 차는 거야. 왜?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 달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렇죠? 자,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에 서 있습니다.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자, 이거를 보고 잘 보세요. 자연물을 내면화했다. 맞아 틀려? 무조건 맞는 말. 왜? 달빛이 실제로 내 숨속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달빛이 내 숨속에 들어왔다는 건 저 달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들숨속으로 들어온 달이 마음속에 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의 마음과 저 달, 둥근 달입니다. 반 꺾인 둥근 달은 하나입니다.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설 무렵 마음은 벌써 보름달입니다. 자, 마음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에게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달빛 역시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달 역시 뭘 받은 존재다? 상처를 받은 존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상처받은 한 인간 개인, 어딘가에 찔려본 사람, 그 다음에 달빛 역시 지금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달빛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가시나무 울타리 가시에 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에 찔린 존재, 무언가에 찔린 존재. 자, 그래서 이 찔린 존재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합일되는 겁니다. 합일. 마음과 달이. 이 마음도 누구의 마음인 거야? 어딘가에 찔려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둥글게 살아온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 보면서 자꾸 절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뭘 비니까?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절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무엇인가 찔려본 사람들은 굳이 달빛에 뭔가를 소원을 빌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달빛이랑 이 마음이랑 서로 하나입니다. 왜? 뭔가에 찔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반으로 접으면 보름처럼 가득 찬 달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과 무언가에 찔려본 사람들은 서로 뭐가 될 거야? 반대의 존재가 될 겁니다. 대비되는 존재가 될 겁니다.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고 매번 달에게 소원을 빌어 기원해. 그런데 뭔가에 찔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달도 때로는 꺾인다는 걸 알아. 꺾이면 뭐야? 보름이야. 마음도 꺾일 줄 알아. 그럼 마음도 가득 찬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반쪽짜리였다가 꽉 차졌으니 내 밑에 달빛처럼 충만한 마음 상태, 그러니까 마치 보름달처럼 한 달을 반 꺾어서 된 보름달처럼요 가득 마음이 찼다는 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찔려본 그 경험이 그 이후에 이제 치유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반 꺾이면 달이 동그랗게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마음도 가득 찬다고 했잖아. 마음이 가득 찼으니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이해돼요?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처의 극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봐봐.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섰어. 그러면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찔려 안 찔려? 안 찔리지. 그럼 온전한 보름달이 될 거 아니야. 온전한 보름달이 되는 그 시간에
마음도 어떻게 된다고? 보름달이 되어 있다고. 마음도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연물이 변화되는 모습, 가시에 찔려 있는 달빛과 그 가시를 넘어서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서서 보름달이 된 모습,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내용으로만 따지자면 그냥 결국은 이제 한 달이 꺾이면 보름이 된다. 마음이 꺾이면 충만해진다. 화자가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꺾이고 나면 오히려 뭐가 될 거다? 보름달처럼 충만한 마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가시에 찔리든 상처를 받든 무언가에 꺾이든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런 걸 겪고 나면 나중에 더 가득 찬 마음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무언가에 찔려본 사람들 또는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에 대한 좀 위로가 담겨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자,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뭘로? 달로 형상화하고 있죠. 자, 일상적인 언어에 역설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디에 부여했어? 달빛이 꺾이면 뭐가 된다? 보름달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마음이 꺾이면 자, 그런데 마음이 꺾인다라고 하는 건 뭐야? 뭐라고 적혀있냐? 무언가에 찔려본 또는 상처를 받아본 자, 그럼 역설적 표현은 뭐가 역설적 표현이야?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지금 충만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일상적인 상식에서 역설적인 의미가 생겨나죠. 자, 그래서 참신하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뭐야? 상처 입은 경험을 승화라고 하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 맞죠? 극복하는 과정과 욕망에 대한 달관적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관이 뭔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월하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에 대한 달관일까요? 삶의 상처에 대한 달관이겠지. 상처로 인해서 꺾여도 꺾인 것이 곧 보름이야. 마음이 가득 찬 거야. 라고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달관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서정적이다.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사색적이다. 사색적인 게 뭡니까?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데? 지금 화자가 사실은 달빛을 보고 있긴 하지만 화자가 달빛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어. 달빛도 가시에 찔리는 존재라는 거야. 근데 마음이 찔려본 사람들이 다리 반으로 꺾이면 보름이 되는 것처럼 마음도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색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음의 달이고요. 요거 봅시다. 13페이지 뒤로 넘어가서 자, 이 마음의 대조적 형상화. 자, 보세요. 처음에 마음 상태가 어땠는데 화자의 마음 상태가 저물어 어두워져 있었거든. 맞죠? 자,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뭔데? 그러면 상처받은 상태, 우울한 상태.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뭐가 됐어? 달이 점점 오르고 나서는 보름달이 됐어. 자, 그래서 달빛이 충만해진 것처럼 마음이 충만해졌다. 상처가 사라지고 넉넉해졌다, 마음이. 자, 다음 대조적인 삶의 모습에서 자,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과 무언가에 찔려본 사람들.
자, 둥글게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나게 살아온 사람이자 동시에 아까 결핍 얘기했다, 그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번 달에게 뭐 합니까? 기원하죠. 그런데 이 시를 바탕으로 시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화자의 마음이 가득 찼단 말이야. 찔려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찼단 말이야. 자, 그러면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 모나게 살아온 사람들은 마음속이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반대로 안 채워졌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은 달이 가득 차는 것처럼 가득 차지 않아. 자, 다음 뭔가에 찔려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라고 했죠. 자,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마음이 달과 같이 차오르는 걸 안다는 것 때문에 이 꺾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뭘 깨달았는데? 한 달도 꺾이면 보름이 되듯이. 자, 그래서 마음속이 달과 같이 저절로 차오르게 된다. 달빛을 보면서. 자, 달빛을 뭐 했기 때문에? 달빛의 속성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설적 깨달음, 한 달은 반으로 꺾여야 충만해진다. 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의미로 가져오면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진다? 충만해진다. 다음,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또 충만해진다. 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연결되는데? 아까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은 뭐 했는데? 충만해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뭔가 부족한 사람,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자꾸 달에게 소원 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걸 역으로 바꾸면 뭐야?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충만해진다. 로 교훈이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봅시다. 혹시 몇 페이지죠? 나는 오늘. 자, 이 작가가요 시를 진짜 특이하게 써요. 이게 무슨 시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말장난스러운 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 유희가 되게 많이 사용되어 있어. 이 작가는 아마 여러분들 수능 칠 때까지 아마 이 작가의 작품이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교과서 바뀌면서 이 작품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에 놀랬다. 140 몇 페이지냐? 4페이지 144. 자, 이거 계속 비슷한 구의 반복입니다. 구의 반복. 자, 나는 오늘 토마토. 자, 토마토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걸어도 나고 뒤로 걸어도 나다. 이게 무슨 말인데? 앞으로 읽어도 토마토, 뒤로 읽어도 토마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걸어도 나고 뒤로 걸어도 나다. 토마토처럼 꽉 차 있었답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오늘 토마토라고 하고 나서 꽉 차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 토마토 이 시에서 토마토의 속성 뭐야? 꽉 차 있음. 두 번째는 뭔데?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이름이 똑같음. 이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똑같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걸어도 나고 뒤로 걸어도 나라는 속성 토마토. 속이 꽉 차 있는 거 토마토. 알겠죠? 자, 다음. 나는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오늘 나무랍니다. 자, 그러면 나무니까 나무의 속성 봐야지. 나무의 속성이 바로 뭔데? 여기 밑에 있는 거야. 자,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고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고요. 다 나무다, 그쵸? 자, 위로 옆으로 사방으로 뭐야? 자라고 있는 존재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 햇빛이 쏟아지는 걸 받고 있는 존재. 바람에 몸 맡기고 있는 존재. 그 다음 뭐야? 성장하고 있는 존재. 자, 나는 오늘은 또 뭐냐면요, 유리랍니다. 유리. 유리는 금이 간 채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라고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유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시에서 뭐야? 유리의 속성이 되겠지. 유리의 속성 뭔데? 금이 가 있나봐. 뭔가가 고여 있나봐. 얼룩이 생겨 있나봐. 화자가 말하는 유리는 이런 유리야. 자, 그래서 금이 간 채로 울었고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고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이 얼룩은 무슨 자국이겠어? 눈물 자국이겠지. 그렇죠? 자, 그럼 연결하면 유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 안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져다주는 단어인 거야? 슬픈 감정을 가져다주는 단어겠지. 그렇죠? 자, 다음 나는 오늘 구름. 자, 구름의 속성 보시고요. 자, 구름의 속성 시시각각 뭐한다? 변화한다. 자, 다음 내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다. 구름의 속성이죠. 자, 그러면 내가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시에서 뭐야? 내 모습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분에 취해 떠다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이게 슬픈 건 아니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뭔가 이렇게 업 돼가지고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 나는 구름이라는 거야. 자, 다음 나는 오늘 종이래요. 무엇을 써야 할지.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종잡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어떤 막막한 상황이죠. 텅 빈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했다. 이게 지금 뭐야? 이 시에 나오는 종이의 속성입니다. 종이의 속성 뭔데? 첫 번째, 뭘 써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거. 두 번째, 텅 비어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 세 번째, 나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절실한 상태. 그러면 이제 나는 오늘 종이라고 하는 건 종이는 어떤 감정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단어인 거야. 이 시 안에서는 뭐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단어겠다. 그쵸? 자, 다음 나는 오늘 일요일. 일요일은 특징이 뭔데?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이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일요일이라는 거죠. 자, 다음 나는 오늘 그림자랍니다. 그림자는요, 나를 뭐 하는 존재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존재야.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잘못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뭐가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야? 잘못한 일이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은 과거잖아. 과거. 맞죠? 자, 과거의 것이 나에게서 떨쳐지지 않고 자꾸 뭐에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마치 뭐처럼? 그림자처럼. 자, 잘못된 어떤 잘못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자, 다음 공기입니다. 공기. 나는 오늘 공기. 네 옆을 맴돌고 있었대요. 이게 공기의 속성.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살아있게 해주는 거, 너를 살아있게 해주는 거, 공기의 속성이다. 그쵸? 자, 그러면 공기, 나는 오늘 공기다 라고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 거야? 너를 위하는 존재인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옆에 있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널 살게 해주고, 마치 공기처럼. 자, 다음 나는 오늘 토마토. 네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너 동일 인물이겠다. 그쵸? 자, 나는 오늘은 또 어떤 거라는 거야? 토마토라는 거야. 그럼 오늘은 왜 토마토인데? 네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토마토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붉게 물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뭐야? 너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거겠죠. 좋아하는 감정을.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기 밑에 표 봅시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나는 오늘 토마토라고 하면은 오늘은 뭐 때문에 토마토인 거야? 제일 첫 번째가는 그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다음 두 번째 뭐야?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야. 토마토. 자, 다음 두 번째, 나는 오늘 나무다 라고 하면 뭐야? 나는 지금 바람을 타고 햇빛을 받으면서 뭐 하고 있는 존재? 성장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지. 자, 다음 나는 오늘 유리라고 하면 뭐야? 이 유리는 금가 있는 유리였잖아. 자, 그래서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얼룩이 져 있었지. 자, 다음 네 번째, 내가 구름인 이유는 뭐야? 계속 변합니다. 변화무쌍. 그리고 기분이 가벼워. 두둥실 떠다녀. 자, 다음 나는 오늘 종이야. 그러면 어떤 감정이야? 막막함, 외로움, 쓸쓸함.
자, 다음 나는 오늘 일요일이라는 건 뭐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까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있던 거죠. 자, 나는 오늘 그림자라고 하면 뭐야? 떼어낼 수 없는 과거의 잘못들. 항상 날 따라다니는. 자, 다음 공기는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은. 항상 네 옆에 있고 싶은. 자, 그 다음 마지막 토마토는 뭐였어? 좋아하는 대상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 자, 1년에 나오는 토마토랑 마지막 년에 나오는 토마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은 사실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 잘 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오늘 뭐였다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특징 뭐야? 운율 형성 당연한 거. 자, 그 다음 강조하는데 반복이니까 강조잖아. 그 뭘 강조하는데? 내가 하나로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자꾸 뭐해? 되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의 토마토 같은 면은 뭐야? 앞뒤가 똑같은 사람, 맞죠? 그럼 나의 저기 나무 같은 면은 뭐야? 난 성장하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다양하게 변화하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뭐 하기 위해서, 강조, 더 드러내기 위해서, 부각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뭐, 나는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겪은 일을 마치 뭐처럼 표현해요. 일기를 쓰듯이 표현합니다. 자, 1년이랑 9년에 토마토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의미가 똑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그래서 똑같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1년에 나오는 토마토 감정 상태랑 마지막 년에 나오는 토마토 감정 상태는 달라요. 맞죠? 1년은 뭐야? 솔직하고 솔직한 사람의 모습인 거야. 꽉 차 있고 앞뒤가 똑같고. 그런데 마지막 년은 뭐야? 너 좋아하는 사람인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어떻게 해주고 있다?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어떤 여지를 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현대시의 특징이 바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읽힐 수 있게끔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게 특징이죠. 그거 말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 아까 여기 나눠줬던 저기 이별가 봅시다. 요거 하면 딱 끝나겠다.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받았던 그 작품일 텐데, 요 이별가랑 혹시 이제 그러면 이 이별가 말고 다른 작품은 아직 못 본 상태인 거지. 오케이. 자, 초혼이랑 이 박목월의 박목월 시인의 시랑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쌤이 그 고등학생 때 읽었던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이제 꽂혔다고 했던 그 문학 작품에 이제 박목월 시인의 하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했었죠. 그 시랑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제 자신의 동생이 이제 죽어가지고 지금 이 자신의 동생에게 뭐라카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 자,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좀 경우냐. 자, 저편 강기슭에서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자, 지금 뭐라카노 니 뭐라카노 이 니가 바로 누구겠어? 죽은 아우겠죠. 자,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어떤 뱃길, 강이 있나봐. 그 강이 바로 뭔데? 여기죠. 자, 그러니까 이 강기슭이 바로 뭡니까? 삶과 죽음의 또는 경계 또는 이승 또는 저승의 경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 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라카노 썩어서 동아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자, 이 동아밧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인연 같은 걸 뜻합니다. 인연. 근데 걔가 지금 사 같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 같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지금 인연이 더 이상 이제 끝났다. 소멸.
끝. 썩어서 없어진다. 왜? 우리 두 사람의 이 이승에서의 인연은 이제 여기서 끝인 거야. 하직을 말자. 하직은 이제 굿바이 인사다. 그쵸? 굿바이 인사 하지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라카노.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잘 보세요. 오냐. 마치 뭐 하듯이 얘기합니까? 대답하듯이. 자, 지금 뭐라카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뭐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동생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들릴 듯 말 듯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카노, 니 도대체 뭐라카노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마치 알아들은 듯이 뭐라고 얘기해? 오냐 대답하듯이 얘기하고 있죠. 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랍니다. 자, 뭐라카노 저편 감기 슬개서 너의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자, 다음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자, 인연은, 자, 그래서 우리의 인연은 뭐라는 거야? 지금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야, 이건 그냥 뭐 바람과 같이 사라졌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맞죠?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멈춰있는 존재야, 어디로 이동하는 존재야. 이동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자, 그럼 어디에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멈춰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듯이, 내 동생이 혼이 떠나가듯이 내 목소리, 동생의 목소리 전부 뭐가 된다는 거야?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인연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처럼 멀어지고 사라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가 바로 뭔데? 허망함. 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상감. 자, 그 다음에 이 무상감이 느껴지는 하나 더 있어요. 네 흰 옷자락만 펄럭거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있다 없다. 너는 없다는 거거든. 너는 없고 너의 옷자락만 펄럭거린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로 연결? 지금 이 세상에 동생이 없는 이 허망감, 무상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오냐 지금 대답하듯이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동생은 어디에 가 있어? 저승에 가 있어. 그럼 동생의 말이 들렸다는 건 어디에서의 말이 들렸다는 거야? 저승에서의 말이 들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저승에서의 동생의 말을 듣고 내가 오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도 곧 어떻게 될 거다? 저승으로 갈 거야.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미타찰에서 만날 나랑 비슷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냐라고 하면서 마치 대답하듯이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운명에 순응하는 겁니다. 초월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달관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동생은 저승에 가 있고 난 여기 있는데, 나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갈 거야? 동생이 있는 데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 곧 갈 거라고. 오냐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카노 이거 봅시다. 자, 이 뭐라카노가 점점점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점점점 횟수가 증가한단 말이야. 이렇게 반복돼서. 자, 그럼 이 횟수 증가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데요?
자, 이 점층적 반복을 통해서 동생에 대한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는 표현입니다. 점점 더 점층적으로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야. 처음에는 뭐라카노, 나중에는 뭐라카노 점점 이 이별의 아픔,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이 감정이 커지는 거죠. 점층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 시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반복을 통해서 감정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오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라카노 마찬가지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뭐 감정이 나와 있는 시다.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넘어와 보세요. 요거만 좀 체크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 사투리 사용, 이 2번이 사투리거든요. 방언 사용. 자, 그래서 이 소박하고 친근한 정감을 나타낸다. 자, 잘 보세요. 대화체로 얘기하고 있어요. 화자가 사실 실제로 화자가 하는 말을 동생이 들을 수는 없거든. 들을 수는 없지만 청자를 설정했다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알겠죠? 청자를 설정했어. 왜? 대화체로 얘기했으니까. 니 얘기하잖아. 니 뭐라카노? 그다음 대답도 오냐 대답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청자가 있다는 걸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체로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청자를 설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같이 돌아갈게요. 자, 오늘 진도 나갔던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범위니까 그 자습성 문제를 2시간 날 때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진도 나갔던 부분 저기 웬만하면 이렇게 좀 사진 찍어서 보내주든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